소방관이 알려주는 소방안전 교육. 오늘 여러분의 소방안전 교육을 맡은 강사 소방관 장중희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2005년에 소방관이 된 후에 화재 현장에서 불도 끄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구급출동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중부소방서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 소방안전 교육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인천에서 집에 남겨진 10살과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19에 신고한 아이들의 음성엔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어른들과 사회적 보호장치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6분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린 형제,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첫째는 선착대가 먼저 와서 들어가서 불길 있는 쪽에서 먼저 그 앞에 있었대요. 연기를 빼면서 이제 둘째를 찾은 거예요.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형제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아직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형제는 어머니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화재로 인해서 형과 동생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만약 형과 동생이 불이 났을 때 빠르게 밖으로 대피를 했다면 지금처럼 크게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오늘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교육 중요하겠죠? 오늘 선생님과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화재 시 대피 방법, 세 번째, 119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지 볼 거예요. 불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불이 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산소.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가연물. 가연물은 종이나 나무처럼 불에 타는 물체를 말해요. 세 번째, 점화원. 전기불꽃, 라이터 불꽃, 촛불 등을 말해요. 이렇게 산소, 가연물, 점화원, 화재의 3요소가 만나면 불이 나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제거해야 해요. 연기는 왜 위험할까요? 연기 속에는 뜨거운 열이 있어 이 연기를 들이마시면 숨을 쉬는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 연기 속에는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마시면 숨쉬기 힘들어지고 의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연기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아 대피하는 데 어려움도 있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0%는 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연기를 피해 빠르고 침착하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화재의 연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연기가 나는 모습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높은 열과 독성가스를 품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 시 연기가 이동하는 모양에 관한 영상입니다. 연기의 확산 과정. 화재 시 연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건물 내부에서 벽과 천장을 따라 이동하고 최상층부터 천장부터 수평으로 확산되면서 쌓여 내려옵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 연기의 일반적인 이동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당 약 0.5에서 1m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느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단과 같은 수직 방향으로는 초당 1.5m를 이동하고 화재가 확산될 때는 초당
약 2에서 3m로 빠르게 이동하는데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건물 구조에서는 5m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재 시 목격되는 검은색 연기는 일종의 불완전한 연소 생성물입니다. 이 연기는 1차적으로는 시야를 가려 대피와 소화 활동을 방해하는데 연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과 같은 유독물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계속 흡입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연기 속에 갇히면 두려운 나머지 긴장 또는 패닉 현상에 빠져들게 되는데 때문에 구조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모두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연기가 가득 찬다면 더 당황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피난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대피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방법을 영상으로 배워봐요. 대피 시 행동 방법. 화재 발생 시 행동 방법.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 행동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영상입니다. 문 개방 시 행동 방법.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등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대피할 때는 열어두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이동 방법. 이동할 때는 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하면 2, 3분 안에 실신하게 되고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낮게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데 연기는 열을 가지고 있고 천장부터 차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입니다.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대피할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 불가 시 행동 방법.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해 대피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힌 경우, 만일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혔다면 먼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휴대폰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또한 문틈으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월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습니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물을 뿌려 불길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절대 밖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잊은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119 신고를 해야겠죠. 119 신고 방법 알아볼까요?
119에 신고를 할 때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화재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건물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등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도움이 돼요. 만약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인근의 큰 건물이나 교차로, 상점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가까운 전신주 고유번호를 말해주어도 됩니다. 산과 하천의 경우도 지점 표시가 있으니 주변에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을 봐두면 좋겠죠. 119 신고는 음성 말고도 문자와 영상으로도 가능하고 119 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내 위치가 전송되니 이것 또한 활용하면 좋겠죠. 119에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119에 신고를 할 때는 소방대원이 전화를 먼저 끊은 후에 전화를 끊도록 하고 119로 신고한 전화기로는 다른 통화를 하지 않고 다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해요. 안전하게 대피 후 신고까지 잘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소방시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누가 최고의 소방시설일까? 아무도 없지? 예쁘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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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쪽으로 도망쳐! 불? 야, 꼼짝마! 불장난하면 안 돼! 미안해. 불꽃놀이가 예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앞으론 절대 실내에서 불장난하면 안 돼. 큰일 난다고. 그보다 너희들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조하려는 내 멋진 모습 봤어? 불이 났을 때 내가 없으면 너희들 모두 큰일 날걸. 무슨 소리야? 내가 불을 끄니까 안전한 거야. 흥, 내가 깨워줬잖아. 그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누가 최고의 소방시설인지 뽑아달라고 하자. 좋아. 하지만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소방시설이야. 안녕, 내 이름은 화재 감지기야. 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천장에 붙어 있어.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 역할이야. 연기와 뜨거운 열을 발견하면 수신기에게 전기 신호로 화재를 알려주지. 그렇지만 다른 소방시설들을 깨워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방시설의 지휘자, 이 몸 화재 수신기란 말이지. 소방시설의 지휘자? 그래, 나는 모든 소방시설들과 전선으로 연결돼 있어. 감지기가 화재를 발견하고 신호를 주면 내 몸에 들어있는 경종을 울려서 화재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시각 경보기가 깜빡거리도록 신호를 주는 것도 내 역할이야. 나는 전기와 건전지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로 전기가 끊겨도 20분 동안은 경종을 울리고 시각 경보기를 깜빡거리게 할 수 있어. 그러니 정전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 우와, 완전 멋지다. 무슨 소리야? 소방시설하면 최고는 비상벨. 비상벨 하면 이 화재 발신기인 거 몰라? 화재 발신기? 나는 화재 발신기야. 사이렌으로 화재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지. 내 몸의 안전덮개 안에 까만 누름 스위치는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화재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버튼이야. 버튼을 누르면 아주 커다란 소리로 화재를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건물의 층과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만약 커다란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화재가 났다는 의미니까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도록 해.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는데 비상벨이 울려도 대피해야 해? 당연하지. 연기나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 연기나 불꽃이 커진 후에 대피하려고 하면 이미 위험해진 상태라 대피하기 힘들어져. 하지만 불이 나지 않았을 수 있잖아. 물론 화재 발신기가 잘못 눌러졌거나 비상벨이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일단 비상벨이 울리면 무조건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그 후 화재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꼭 기억할게. 너는 누구야? 아하, 얘는 시각 경보기야.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빛을 깜빡이며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 덕분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지. 그렇구나. 하지만 건물 안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디로 대피해야 해? 그래서 내가 있지. 내 이름은 유도등.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상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비상구? 잘 들어봐. 화재가 났을 때 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를 비상구라고 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계단과 복도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불을 밝히고 있지. 그리고 유도등은 전기와 건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꺼지는 정전이 일어나도 20분 동안은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화살표만 따라가면 비상구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아하,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지? 빙고! 참, 그리고 비상구로 대피할 때는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 해. 방화문? 방화문은 커다란 철문이야. 방화문을 닫으면 연기나 불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 큰 화재를 막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지. 꼭 기억할게. 짜잔! 나도 있지만. 깜짝이야. 놀라긴. 난 수학이라고 해. 나는 몸에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을 담고 있어서 화재가 커지기 전에 안전피를 뽑고 손쉽게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나는 대피만 하는 겁쟁이가 아니야. 우와, 멋지다. 불을 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 무조건 바깥으로 대피해야 해? 당연하지. 연기나 불꽃이 무섭다고 건물 안에 숨으면 큰일 난다고. 화재가 났을 땐 무조건 건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해. 아, 그렇구나. 덕분에 불이 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최고의 소방시설을 뽑아줘. 맞아. 얼른 뽑아줘. 내가 뽑은 최고의 소방시설은 시설은? 너희 모두야. 그게 뭐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뽑으라고.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너희 중 누구 하나라도 없다면 사람들은 너무 위험할 거야. 너는 화재를 발견하는 일, 너희는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리는 일,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마지막으로 불을 완전히 끄는 일까지. 모두 소중한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지금처럼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뭉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우리는 모두가 최고야.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해요. 불이야 라고 외쳐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구 표지를 찾아서 방화문을 닫고 계단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 후 신고하기. 불나면 대피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불나면 대피 먼저!